노인을 향한 폭행 현장을 막아선 젊은 사회복지사의 용기, 그리고 그가 지킨 노인의 충격적인 정체.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이자 운명의 반전. 그는 결심했다. 세상을 바꾸기로. 오늘 밤 한 청년의 정의로운 선택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 닥치는 12월의 늦은 밤,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정수호는 야근을 마치고 장을 보러 들른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내일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할 김장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재료를 사러 온 것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어디선가 고성이 들려왔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차를 긁었다니까. 날카로운 젊은이의 목소리에 수호는 걸음을 멈췄다. 형광등이 어둡게 깜빡이는 구석에서 3명의 청년들이 한 노인을 에워싸고 있었다. 노인은 겨울 바람에도 얇은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청년들은 노인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500만 원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노인은 혼란스러운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차도 없는데.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수호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녹화 버튼을 누르자 휴대폰에서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일하며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걸 익히 들어왔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청년 하나가 노인의 비닐봉지를 낚아채 바닥에 던졌다. 봉지 안에 라면과 김치가 바닥을 뒹굴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며 자신은 버스를 타고 왔다고 중얼거렸다. 수호의 가슴이 저몄다. 잠깐만요. 수호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제가 지금까지 다 찍었습니다. CCTV도 있는 곳이에요. 청년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호에게 꽂혔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한 청년이 수호에게 달려들었다.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듯 했다. 수호는 휴대폰을 꽉 쥐며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어르신을 그만 괴롭히세요. 청년들이 수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때 주차장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뛰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불량배들은 경찰에 연행됐고 수호는 경찰서로 동행했다. 노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경찰이 부축하자 그제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밤중에 경찰서는 차가웠다. 수호는 진술서를 쓰면서도 노인이 걱정됐다. 노인의 신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조서를 작성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사라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CCTV 확인을 약속했지만 순찰차가 노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나선 후 연락이 없었다. 새벽 2시 경찰서를 나서는 수호의 어깨가 무거웠다. 불량배들은 일단 연행됐지만 그들의 마지막 눈빛에 담긴 앙심은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수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다. 오늘은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러나 복지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 없던 경찰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어젯밤 불량배들이 복지관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벽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김장 행사를 위해 준비해둔 배추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이들이 어제 주차장에서 수호와 마주쳤던 불량배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CCTV에 대고 고함을 지르며 수호의 이름을 거칠게 외쳤다고 했다. 관장은 굳은 표정으로 수호를 사무실로 불렀다. 복지관의 평화로운 이미지가 훼손됐고 어르신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였다. 수호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며 결국 해고를 통보했다. 그날 이후 수호의 삶은 급격히 꼬여갔다. 인근 복지관들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복지사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에서는 복지관 사건 때문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불량배들의 보복은 계속됐다. 그들은 수호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그를 위협했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경찰에 신고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생활고는 점점 심해졌다. 그러나 수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노인의 떨리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그들과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도망갈 곳도 없었다. 그들은 수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주먹이 날아들었고 발길질이 이어졌다. 수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그때 어디선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불량배들은 서둘러 도망쳤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수호를 발견한 것은 순찰 중이던 경찰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수호는 생각했다. 자신이 지킨 정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알고 있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 해도 그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수호의 부어오른 얼굴을 비쳤다.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고 경찰이 진술을 받는 동안 응급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중년 여성이 의료진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따랐다. 여성은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사흘 전부터 실종된 치매 환자라고 했다. 수호의 담당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가 신분을 물었고 그녀는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의 딸이자 부회장 강미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다. 강미영은 수호의 침상 앞에 멈춰섰다. 경찰이 보여주는 휴대폰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호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준 회장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 며칠 전 홀로 외출한 후 연락이 끊겼고 전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의 확인 결과 그날 밤 회장은 순찰차를 타고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다가 강남경찰서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수호의 침대 옆에서 강미영은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자리를 뜨기 직전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강미영은 꼭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사회복지사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청구서를 바라보며 수호는 생각했다. 그래도 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수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퇴원을 하루 앞둔 아침이었다. 발신자는 대한그룹 비서실이었다. 강미영 부회장이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강남 본사 비서실에서 차를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대한그룹 본사는
수호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비서는 50층 회장실로 그를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미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창밖 전경이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아찔했다. 강미영은 아버지의 근황을 먼저 전했다. 강태준 회장은 안전하게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한 실종 사건 이후 가족들은 그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다. 대한그룹은 새로운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노인 복지에 중점을 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강미영은 수호를 바라보며 뜻밖의 제안을 했다. 새로 설립되는 복지재단의 이사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수호는 당황했다. 자신은 단순한 사회복지사일 뿐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해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강미영은 단호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의감, 어려운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자질이라고 했다. 강미영은 서류 한 장을 수호 앞에 놓았다. 불량배들의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복지관의 복구 비용과 함께 김장 행사 재개를 위한 지원금이 적혀 있었다. 또한 수호가 당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미 진행 중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작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전혀 다른 삶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 대한복지재단의 첫 행보는 신속했다.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면 감사가 시작되었다. 수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실태를 파악했다. 그가 처음 찾은 곳은 자신을 해고했던 복지관이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복지관 관장이 수년간 보조금을 횡령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김장 행사 비용을 빼돌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르신들의 급식비, 난방비, 심지어 의료 지원금까지 착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스에서는 연일 복지시설 비리를 다뤘다. 수호를 해고했던 관장은 구속됐다. 다른 복지관들의 비리도 속속 드러났다. 대한복지재단은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인수해 새롭게 정비했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가 복지관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불량배들도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폭행 혐의로 구속된 그들은 과거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 이력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들의 만행을 엄중히 처벌했다. 수호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인 학대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했다. 각 시설에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됐다. 주말이면 수호는 강태준 회장을 찾았다. 회장의 치매는 점점 진행됐지만 그의 미소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호를 볼 때마다 회장은 그날 밤 마트에서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낀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수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젊은이, 당신이 누군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건 잘 알겠소. 그 말에 수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대한복지재단의 설립 1주년 기념식장. 수호는 단상에 올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복지관 관계자들과 어르신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전국 100개의 복지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2만 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강태준 회장도 행사장을 찾았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말씀은 어눌해졌지만 수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한결같이 따뜻했다. 그의 곁에는 강미영이 있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수호는 처음 일이 시작됐던 그 대형 마트를 찾았다. 지하 주차장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곳곳에 비상벨과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한그룹은 전국의 대형 마트와 협약을 맺어 노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날 밤처럼 추운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길 잃은 어르신들은 두렵지 않았다. 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수호의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은 이렇게 퍼져나갔다. 해고당했던 복지관도 달라졌다. 새로운 관장이 부임했고 김장 행사는 더 큰 규모로 이어졌다. 예전에 수호를 비난했던 직원들은 이제 그를 만나면 고개를 숙였다. 수호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강태준 회장을 찾았다. 회장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잡으면 웃음 지었다. 어느 날 회장이 물었다. 젊은이, 나는 왜 당신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수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수호의 책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쌓였다. 한 어르신의 편지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이제는 밤길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이 왔네요. 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의로운 선택이 만드는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이 퍼져나가는 따뜻한 물결을.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